환자분들은 몰라요. 이게 부비동염 증상인지 암인지. 길게는 1년씩 끌다가 이제 종양이 많이 진전돼서 오시는 분들이 사실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증상이 생기면 이거는 병원에 가서 꼭 봐야 되는 증상이구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서울병원 이비인후과에 근무하는 정용기라고 합니다. 코에 생기는 부비동염과 같은 염증, 그리고 종양, 암, 그리고 외상, 또 외비 성형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 중에 6에서 11% 정도가 이제 앓고 있다고 하고, 국민들이 평생 한 번 이상은 꼭 앓고 지나가는 질환입니다. 감기가 걸리면 염증이 오래 지속되면 부비동염으로 진행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가 매우 흔하고 국민들에게 매우 익숙한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문적으로 말하면 바이러스성 상기도 감염을 감기라고 얘기하고요. 이 감기를 심하게 앓다 보면 점막이 붓고 부비동에 있는 점액이 배액이 돼야 되는데, 이 배액 장애가 발생을 하고 이것이 오래되면 부비동염으로 넘어갑니다. 감기가 걸릴 때 약 0.5%에서 2% 정도는 부비동염으로 진행을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증상은 유사해 보이지만 조금 다른 질환이고, 감기가 심해지면 급성 부비동염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상이 4주 이내로 지속이 되면 급성이 되고요. 이게 쭉 증상이 지속돼서 12주가 넘어가면 저희가 만성이라고 하고, 4주에서 12주 사이에는 저희가 아급성 이런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임상적으로는 이제 급성 부비동염은 대부분 약물 치료로 이제 완치가 되기 때문에 중요성이 아주 크진 않지만, 이제 12주 이상 넘어가는 만성 부비동염은 저희가 수술을 하던가 아니면 다른 약물을 쓰던가 이런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임상적으로는 꽤 중요한 질환입니다. 외인성을 먼저 예를 들면은 코나 부비동에 이물이 들어간다든가, 또는 치아의 염증이 코로 올라간다든가, 코에 곰팡이가 생긴다든가, 이런 것들은 외인성 원인으로 생기기도 하고요. 내인성 원인은 실제 부비동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인데, 이것도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부비동에서 점액이 계속 흘러나가야 되는데 배액되는 통로가 막히게 되면 그 뒤에 그 점액이 쌓이고, 쌓인 점액에 2차 감염이 발생하면 생기는 것이 가장 흔한 원인이고요. 또 하나는 코에 생기는 물혹이라는 것을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항원, 먼지, 온도 변화 이런 것들에 이런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조직이 부종이 생기고, 부종이 심해지면 물혹이 생기고, 이러한 원인으로 생기는 부비동염이 또 하나의 영역을 이루고 있어서 크게는 내인성, 외인성, 그리고 내인성에는 배액장애와 물혹을 동반한 부비동염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환자분 코에 물혹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 물혹이 종양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대장 같은 데 용종이 있으면 이거는 전암성 병변이거든요. 코에 생기는 물혹은 정말로 점막이 그냥 부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종양으로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암이 또는 양성 종양이 초반에 물혹처럼 오인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제 코에 어떤 덩어리가 있을 때 이게 진짜 단순 물혹인지 종양인지 한번 정확하게 감별해 볼 필요는 있죠. 부비동염은 보통 일측성으로 오기도 하고 또 양측성으로 오기도 하는데, 일측성 부비동염이 종양하고 오인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양도 주로 일측성에 생기기 때문에 양쪽 코가 막히고 누런 콧물이 나오고 냄새를 못 맡고 이런 증상이 있으면 이거는 거의 부비동염의 증상에 해당을 하는데, 한쪽 코만 지속적으로 코가 막히고 이 증상이 4주 이상 지속되는데 좋아지질 않고 피가 나거나 혈성 분비물이 나오거나 이런 증상이 생기면 꼭 종양이라는 건 아니지만 종양의 초기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겁먹으실 필요는 없지만 병원에 가서 꼭 한번 체크를 받아보셔야 됩니다. 그냥 코에 생기는 종양이니까 뭔가 코에만 있겠지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조금만 진행되면 당연히 뇌로 가고 눈으로 가고
뇌신경을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사실 코가 생각보다 위험한 영역입니다. 초기에 진단이 되면 이제 환자분에게 큰 위해를 끼치지 않고 수술을 하거나 뭐 방사선 치료하거나 할 수가 있는데, 조금 진행이 되면 이게 이제 수술 치료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거죠. 왜냐하면 눈을 침범했을 때 뭐 눈을 제거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뇌를 올라갔으면 뇌 일부를 제거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뇌신경을 침범하면 뇌신경은 함부로 자를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일상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크나큰 장애가 생기기 때문에 주경부암 팀이 있어요. 저희 병원에도 있고. 그러니 이제 협력 진료가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나 코나 안면부는 굉장히 많은 신경, 혈관들이 있기 때문에 협력 진료가 중요하거든요. 이 신경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수술이 어려운데 혹시 방사선 기법으로 뭐가 될까요? 이런 것들을 긴밀하게 상의를 할 필요가 있고, 협력 진료를 많이 하고 있다. 흔히 말하는 다학제 진료라고 정확히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 많이 하죠. 결국은 초기에 발견되는 게 가장 좋다. 이게 부비동의 종양은 빈도가 아주 높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대장암이나 위암 검진처럼 건강검진 코스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자가검진하는 방법도 특별히는 없어서 4주 이상 증상이 지속되면, 특히 일측성 코의 증상이 지속되면 꼭 병원을 가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병원 가서 검사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무슨 병원 가면은 뭐 복잡한 검사를 할 것 같지만 내시경 검사 이거 하나만 해보시면 됩니다. 코에 생기는 암 중에서 선암, 분비샘에 생기는 암이 뭐 목재 분진, 그러니까 뭐 그런 것과 관련이 있다, 이런 논문이 많이 있었고, 실제 연구를 해보면 목재 분진에 많이 노출되면 선암이 증가한다, 이런 보고들이 있는데 사실이긴 하지만 요즘에 이제 목재 분진에 노출되는 경우가 흔하진 않기 때문에 직업적으로 해당하는 분이 아니면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또 방사선 노출이 심한 직업이 있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암의 비율이 올라가는데, 이것도 최근에는 직업 환경 조절을 해서 노출되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다 측정계를 착용하시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요즘은 어느 직업이나 다 환경 조절을 하기 때문에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크게 중요한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간단한 검진에서 종양이 의심되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조직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CT, MRI 그런 것들을 시행을 하고, 암이 확인이 되면 요즘에는 PET-CT라 그래서 아마 그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암 뭐 1기, 2기, 3기, 4기 그런 병기 설정 검사를 진행을 합니다. 코에 생기는 게 그냥 부비동암, 비강암 이렇게 이해를 하시지만 여기도 굉장히 다양한 암이 있고요. 뭐 편평상피암, 선암 또는 전혀 다른 계통이지만 림프종 이런 것들도 있어서 각 종양에 따라 치료가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편평상피암 같은 경우에는 1기나 2기 정도면 수술을 하고요. 또는 그 병변이 크면 수술하고 방사선 치료를 겸해서 하기도 하고, 뇌를 많이 침범했거나 눈을 너무 많이 침범했거나 뇌신경을 침범했으면 안타깝게도 수술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거했을 때 이 환자분이 삶을 영위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항암과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고, 원래 코에서 생긴 암인데 부비동에서 발생한 암인데 뭐 뼈로 간다든가 뭐 폐로 간다든가 이미 전이가 발생했으면 수술도 못하고 방사선 치료도 못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항암 치료만 하게 되고요. 림프종 이런 것들은 코에 생기긴 하지만 혈액암 계통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수술을 안 합니다. 이게 뭐 병이 너무 진행돼서 수술을 못 하나 보다 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림프종은 일부 수술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수술을 안 하고 항암 치료 또는 방사선 치료를 시행을 합니다. 비인강암은 코 저 뒤쪽 벽에 생기는 종양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북아시아 지역에 꽤 흔한 종양이거든요. 수술하지 않고 항암 방사선 성적이 매우 좋기 때문에 그렇게 치료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정리를 하면 일단 조직형에 따라 치료 방법이 매우 다르다. 하지만 최근에 수술 방법도 좋아지고 방사선 치료 기법도
좋아지고 항암 약물도 좋아져서 국소에 한정된 부비동 암일 경우에는 5년 생존율이 한 85% 정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치료 받으시면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특이하게 후각 신경에 생기는 종양이 있거든요. 요럴 때는 치료 과정 중에 후각을 상실하게 돼요. 요거는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수술만 시행하는 경우에는 후각을 보존할 수 있는 경우가 많고요. 거기다 추가로 방사선 치료를 하면 일부 후각이 소실될 수 있지만 다 소실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후각을 보존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종양이 눈을 침범하면 수술을 하던 수술을 안 하던 치료 과정 중에 시력을 상실할 수도 있고, 그리고 뇌 기저부를 침범하면 수술을 이거 마찬가지로 안 하더라도 병이 진행되거나 방사선 치료에 따라서 뇌신경 저하가 발생을 해서 음식을 먹기 불편해지거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초기에 발견되고 병기가 낮을수록 이러한 모든 합병증이나 후유증 없이 치료가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기 진단에 대한 한 번 더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위암, 대장암은 흔히 말하는 라이프 스타일과 매우 밀접한 경향이 있는데 비부비동 종양은 아직까지 밝혀진 게 없습니다. 비부비동 종양하고 연관된 뭔가 특별한 생활 습관은 없다. 이제 일부 담배가 관련이 있다는 것도 있지만 그건 사실 이쪽보다는 부강암 아래쪽에 더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하시면은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종양하고는 관계없는데 코털을 뽑고 싶죠. 길면은 뽑고 싶은데 이건 사실 매우 안 좋은 습관이고요. 요 영역, 코끝 영역의 감염이 왜 중요하냐 하면 여기에 있는 정맥이 뇌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생긴 염증을 치료를 제대로 안 하면 갑자기 여기에 있는 염증이 뇌로 연결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위험해요. 그래서 코털을 뽑으면 뇌에 염증이 생긴다까지는 아니지만 이 염증이 생기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권고드립니다. 코세척이 종양을 방지한다?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건 특별히 상관은 없는데 코세척이 부비동염과 같은 감염을 줄일 수 있다. 그건 맞습니다. 코라는 곳은 이제 외부와 연결돼 있고 계속적으로 먼지가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세척을 통해서 그런 코의 필터 기능과 청소 기능을 도와주는 것은 매우 좋은 습관인데 수술을 한 경우에는 환자분이 싫어도 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꼭 하셔야 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이거 막 하기 싫은데 누가 좋으니까 막 억지로 해야 돼. 그렇게까지는 아닙니다. 많이 할수록 좋다. 이런 보고도 있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직장을 다니는데 이걸 어디서 하겠습니까? 하루 3번 하세요. 약이면 3번을 먹죠. 근데 코세척 3번을 직장 다니는 사람이 할 수가 없잖아. 저는 그렇게까지 설명드리진 않고요. 집에서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침에 하시고 일상생활, 직장생활 잘 하시고 집에 오셔서 주무시기 전에 한번 하시고 이 정도만 해도 저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조기 진단이 제일 중요하고요.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의 가장 좋은 점은 1차 진료 의사를 쉽게 만날 수 있다는 거거든요. 한 번만 돌아보면 이비인후과 의원들이 매우 많습니다. 다 전문의 선생님들이고요. 그런 4주 이상 일측성 코막힘, 그다음에 혈성 분비물, 코피 이런 것들이 지속되면 바쁘시더라도 꼭 가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암이라는데 여기도 가보시고 여기도 가보시고 여기도 가보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사실 꽤 많거든요. 이게 우리나라는 이제 의료 수준이 높고 굉장히 평준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진료를 하고 그 의사분이 치료할 수 있다고 하시면 신뢰를 하셔도 되는 거고, 의사가 이렇게 암입니다 하고 하면 이제 그리고 집에 돌아가잖아요. 그럼 주변에 이제 사공이 많이 붙어요. 아, 암에 이게 좋다더라. 이거 먹어봐. 아, 이건 수술 아니고 이거 하는 거래. 사공이 많이 붙거든. 경험적으로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보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제 담당 의사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를 권고드립니다.
있습니다.